좌우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한다.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출근길 문답 중단하겠습니다. 잠정 중단합니다. 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어요. 아니 근데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아마 맨 처음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그 약한 점을 하겠다고 해서 하여튼 청와대 나온다고 그래 문 대통령 광화문 시대 연다고 그러고 못했어요. 하여튼 청와대 한 것도 네. 일단 잘했다고 한 거고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소통을 꽤 잘할 걸로 봤는데 사실 소통을 무척 안 한 대통령으로 돼 있으니까. 기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잘 못 봤죠. 못 보고 하여튼 기자회견도 생각보다 뭐 아주 회수가 네. 적었고 그래서 아마 도 스태핑인가 뭐 저것까지 했는데 사실은 도 스태핑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지율 그 하락하는데 상당히 도 스태핑이 전 그 역할을 했다고 봐요. 예, 지지율을 오히려 올리기보다는 떨어뜨렸다. 떨어뜨렸잖아요. 예. 그리고 거기 몇 번 하는 거 보니까 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. 뭐 그리고 아주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뭐 이준석이 기사 같은 건 내가 바빠서 신문 못 본다는 등 뭐 야당 의원이 다른 정치인들이 한 얘기를 대통령이 최고의 정치인인데 그 중요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도 자기 그 바빠서 그거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다고 하는 게 그 믿을 국민이 누가 있어요. 그게 전부 도스태핑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그래서 저거 전 중단은 잘 판단한 것 같아요. 계속 저런 식의 좀 도스태핑 해봐야 지지율만 더 오히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정제된 회견으로다가 소통을 하는 게 낫지. 지금처럼 뭐 그 도스태핑이 아니라 아무 말 대잔치 아니에요. 뭐 나오는 거기서 한 얘기들이 아무도 국민이 안 믿을 소리들만 골라가면서 한 거 아닙니까? 유인태 전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출근길 문답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.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태 전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많이 했다.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저런 식의 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? 뭐.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나는 출근길 문답을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취임 100일 때 대통령 스스로 국민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. 이 약속을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깨는 것 아니냐는 또 비판과 지적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건 그렇더라도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. 지금처럼 하느니.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좀 물론 신선해 뵀죠. 처음에 출근길 문답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 다르겠구나 했는데 뭐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그게 진정한 소통이 아니잖아요. 뭐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하는 문답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. 그러니 정제된 걸로 몇 달에 한 번씩 분기별에 한 번씩만 해도 아주 소통 잘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. MBC 문제가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. MBC가 출근길 문답 중단의 원인, 이유가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. 아니 근데 왜 MBC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물론 다른 보도들 뭐 스트레이트니 뭐 거기에 하여간 좀 이제 권력의 아픈 대목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꽤 있긴 하지만은 그때 뉴욕에서 했던 거는 전 언론이 다 보도했던 거 아니에요. MBC만 한 게 아니잖아요. 한 1, 2분 빨랐다든가요. 뭐 다른 방송사보다. 뭐 그거 말고는 다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보도한 걸 가지고 글쎄 정말 유승민 의원 말대로 그때 나 이것도 찍힐 줄은 몰랐다. 그래가지고 한마디 그냥 죄송하다고 했으면은 아무도 문제 안 삼을 걸 가지고 왜 자기한테 소재가 불리한 소재 아닙니까? 그걸 가지고 저렇게 비행기도 안 태우고 뭐 저렇게 자꾸 그걸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소재잖아요.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 그리고 이거 뭐 잡음 소고한 걸로 들어보면 그쪽 사람들 몇 사람들 빼놓고는
그게 뭐 전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의뢰했더니 뭐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하는 햇소리나 했었는데 그 전 언론사 100개가 넘는 언론사가 다 보도한 걸 가지고 그렇게 들은 걸 가지고 그리고 전 국민이 그 홍보수석 명에 따라서 뭐 수십 번 들어서 다 확인한 걸 가지고 왜 저 소재를 가지고 저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어요. 아주 멍청한 사람들 아니냐고요.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MBC의 이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.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.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크다. 이건 대통령실의 생각은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좀 유리한 소재, 저쪽이 좀 너무 오버했다든가 뭐 이런 걸 하나 물어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몰라도 이건 전 언론이 다 보도한 거, 그리고 전 언론이 다 그렇게 거의 뭐 저 사실 확인을 한 거, 그 잡음 소거한 상태에서 왜 저 소재를 가지고 저렇게 오래 끄는 거는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 예, 유인태 전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. 저거는 빨리 처음에 갔다 오자마자 거기서 발언이 나왔을 때 뭐 이미 또 그건 지나가 버리죠. 그때 지나갔는데 아니 그때 그렇게 끊을 일을 가지고 그랬으면 저 소재는 건드릴수록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. 예, 어쨌든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상황, 출근길 문답 중단, 가림벽 설치 이러한 어떤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실은 저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. 혹시 뭐 이런 기대를 할까요? 무슨 놈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겠어요. 더 점수만 까먹는 일이지. 그리고 이제 출근길 문답 안 하면 안 했지. 그것도 무슨 가림벽까지 거기다가 그 설치까지 하는 것도 좀 과잉 대응 아닌가 싶더라고요. 예.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지. 안 한다 그러면 거기 기자실에서 기자들 몰려 나오지도 않고 카메라도 거기 없을 거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? 예.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잇따라 구속이 됐어요. 예. 이재명 대표는 왜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. 글쎄, 뭐 처음에 김용 그 부원장인가는 뭐 완강히 부인을 하고 뭐 물론 지금 둘 다 그 소위 말해 그 혐의에 대해서 저렇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도 좀 상당히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. 저렇게 부인하는 걸로 봐서는 설마하니 저러겠냐 하면서도 또 영장이 저렇게 두 번 다 발부되고 네.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냐.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상당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고. 이러면 원래 야당이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.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면은 내 측근들이 저렇게 잇따라 구속됐는데 야당 파괴다, 나 탄압이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국민 유감 표명,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.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.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. 우선 이재명 대표도 자기 측근이 다 지금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가 유감 표명을 하거나 하면은 그걸 전부 그 사람들을 궁지로 내모는 걸 테니까 지금 아직은 시기가 아니고 뭔가 이제 나왔을 때 뭐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뭐 민주당으로서도 방어하기가 어렵겠죠. 이재명 대표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다.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연루와 관련된 이야기를 뭐 포함시킨다. 이렇게 되면은 더 반발할까요? 아니면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? 제가 보기엔 그래.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물론 뭐 요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몰라도 재선 이상들은 제가 좀 아니까
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결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장동 그 해명을 또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했고 그 받았으면은 나중에 추가로 저 사람들한테 저러지도 못했을 거고 또 그 뭐 그렇게 찔러봐도 씨도 안 맥히더라 하는 녹취록도 있고 등등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 자신이 뭐 이렇게 그 사익을 취하고 거기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 모르고 그 지금 의원들이야 거의 접촉이 없었던 뭐 저 시장의 측근이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. 예.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제 저러니까 다들 이제 다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예. 알겠습니다.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도 안에서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고만 있는 게 아니다. 그럼요. 예. 그리고 다들 지금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. 민주당이 총선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분열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?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. 분열까지야 뭐 아니 문제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임하면 그만이지.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더 버틸 수 없으면은 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? 예. 분열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분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이게 개인 차원의 참석이다. 그런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게 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 아니냐. 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집회에 야당 의원들이 헌법기관이 참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.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? 그건 모르고 개별 의원들이 그리고 또 간 사람들이 보면 그 갈만한 사람들이 같더라고요. 그걸 또 그 사람들은 거기 또 안 나가면은 왜 너마저도 얼굴을 안 비치냐 뭐 이럴 만한 사람들이 간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야 자유지 뭘 그러고 원래 저기 2017년 그 촛불 집회 그까지 16년 그 할 때는 정치인들 가도요 무대에 세우지도 않고 소개도 안 해줬어요. 그때는 정식으로 당이 참여하기로 해서 갔을 때는. 근데 뭐 무대까지 세우고 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환영도 받고 하는데 아직도 내후년 총선에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갔겠죠. 아마 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좀 발끈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아니 뭐 퇴진하는 건 잘못하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죠. 뭐 그거에 그렇게 발끈해요. 임기가 보장된. 아니 그러니까 물러나 달라 이거지. 뭐 강제로 지금 퇴진을 시킬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요. 뭐 그 요구야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퇴진하라는 요구는 그러면 물러나라 소리야 서로 많이들 하잖아요. 저도 찾아봤어요. 2020년 총선 전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 의원들도 관련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. 잡아내라 소리도 뭐 수두룩하게 하고 했었는데. 그러니까 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대단히 정치적이다. 그런 말씀. 그렇잖아요.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이게 당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뭐 가볍게 일축하긴 하겠습니다. 저는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 전체가 모여가지고 연극하면서 뭐 온갖 그 짓을 해놓은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요. 상당히 조롱하고 냉소하고 표현했었죠. 온갖 욕설과 그 야유와 뭐 그런 걸 버젓이 당 대표까지 다 참석한 데서 그런 연극도 공연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. 알겠습니다. 유인태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주영진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,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